비록 소년급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만 줄서기 정치는 과감하게 거부해 왔습니다.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민석입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경태입니다. 네, 자 코너 시작하기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신상 발언 있겠습니다. 지금 막 들어오는데요. 네. 우리 주진우 라이브 그 담당 직원분이 저한테 네. 대뜸 아유 언니 힘내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안쓰러운 표정을 저한테 지으시면서 위로를 해주셨는데 네, 전혀 안쓰럽지 않은데요. 참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죠. 네. 이제 최순실 씨는 우리 시대의 일종의 역적으로 국민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었고 지금 18년인가요 감옥 네. 생활을 지금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시대의 역적인에게 제가 이제 고소를 당했어요. 그건 그러니까 표창 아닌가요? 그거는 칭찬 아닌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역적에게 고소를 당한 그 심정이 네. 어떤지 별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도대체 저는 고소하겠다 이렇게 무슨 생각하는데. 정치인의 업부가 이리도 기구한지 네. 어떻게 최순실 씨한테 고소를 최순실, 최서원 뭐 이름이 네. 왔다 갔다 하니 저는 합니다마는 네. 참 자괴감이 들고요. 네. 어쨌거나 그건 그렇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국민들의 백신의 시간이 네. 다가왔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이 백신을 두고서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논란을 벌이는 사이에 백신이 불신을 또 받고 있는데요. 아무튼 내일부터 백신이 공정하게 또 질서 있게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도록 제 이름이 안민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드리는 그런 백신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신상 발언 있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방송하기 위해서 오는 중에 택시 운전 기사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긴급 재난 4차 지원금에 예. 택시 종사자, 택시 기사분들이 좀 아마 좀 이렇게 좀 누락이 되는 걸 대해서 되게 우려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왕 이번에 한 추경 규모가 한 20조쯤 된다고 하는데 네. 이왕 지원하는 거 정말 소외되지 않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보고 있는 그 자영업자나 또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 빠트림이 없는지 이것을 좀 이 정부가 좀 더 면밀하게 좀 잘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이고, 네, 잘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최서원 네. 씨가 안민석 의원을 고소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소하십니까? 고시지 뭐. 저는 뭐 사실 우리 시대의 아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도 안민석 의원께서는 그동안 의정 활동을 상당히 바르게 네. 해오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상대적의 고소인 측에서 봤을 때는 또 자신들이 또 억울한 부분이 많다. 뭐 이런 또 주장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법적 다툼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앞으로 이런 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또 문재인 정부에 와서도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좀 아쉽고 또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또 제2, 제3의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픈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상당히 좀 옳지 못하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양비론적인 자세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이고요. 네. 오죽했으면 결국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죽했으면은 최서원 씨가 고소를 했겠냐. 얼마나 억울했으면. 참 유감스러운 말씀이고요. 아니 근데 고소 내용을 보니까요, 한 가족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말살했다고는 하는데 정유라 씨 지금 얼마나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아무튼 보면요, 안민석 의원이 큰 일을 했네 막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일단 최서원 씨의 의도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이제 첫째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수원 씨 쪽은 끊임없이 국정농단은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무죄라고 석방하라고 하죠. 따라서 국정농단은 2016년에 폭발했지만은 저하고 또 주 기자님하고 우리는 2004년부터 이 일을 캐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해냈던 그런 그 진실들이 이게 이제 가짜라고 하면은 사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힘으로 탄핵된 거에 대한 탄핵도 무효가 되고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즉 안민석을 흔들어서 국정농단을 조작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네. 당장에 이제 조만간 그 데이빗 윤 네. 최소은 씨의 독일 집사 데이빗 윤이 들어오는 것이 해외 비자금 임박이 있는 것 관리원 같습니다. 네, 관리인으로 그랬을 때 좀 사실은 주목받죠? 데이빗 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또 다른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소은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네. 좀 초조한 심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한 시점에서 최소은 씨의 이런 이제 주장권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최서원 씨가 안민석 의원을 너무 영웅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역할을 하신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저는 뭐 그 최소원 씨에 대해서는 특히 언급할 부분은 좀 없는 것 같고요. 네.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교육위에 있거든요. 예. 교육위에서 보면은 이제 정유라 씨에 대한 그러니까 네. 최소원 씨 딸이죠. 네. 정유라 씨에 대해서 빗대 가지고 또 그 조국 씨의 딸 그 조민에 대해서도 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해석할 때 저는 좀 이 공정하게 네. 이 문제를 좀 바라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죠. 최서원 정유라에서 또 조국으로 넘어가는 또 그게 신곡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뭐 전형적인 물타기인데요. 그 조국 딸하고 정유라하고 비교를 해서 정유라도 입학 취소를 했으니까 조국 딸도 취소하라. 그런 기사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라는 지금 뭐 주장이신데요. 이거는 차원이 틀린 그런 이야기고 내용적으로 틀린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을 물타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정유라 그럼 다시 그러면은 억울하다면은 국민의힘이 나서서 정유라 씨 이대 다시 복학시켜 주세요. 그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정유라 씨도 어쨌든 이대 졸업이 이 박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마찬가지로 조민도 조국 딸 조민도 저는 부산대 의대 의전 대학원입니까? 네. 저는 박탈시켜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미 정경심 씨가 4년 선고 유죄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조민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정 입학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법에서 입학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엄격한 잣대로 저는 이건 대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1심이 지금 4년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1심 유죄가 지금 입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지켜보겠다고 부산대에서는 일단 발표를 했으니 이 사안은 조국 교수 딸 조민 씨 건은 지금 다툼이 진행 중인 것이고요. 정유라 씨 건은 이미 다 판결이 끝난 사안인데 이것을 두 개를 같이 볶음밥 비빔밥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걸 둘이 막 섞고 엮어가지고 물타기 하는 것은 다른 주제로 넘어갈까요? 네. 조경태 의원님, 안민석은 이거 이별 공식도 아니고요. 왜 항상 이별하는 날은 비가 오지 이런 것처럼 정유라 나오면 국민의힘에서는 조민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또 나경원 딸로 이렇게 받는 이런 공식이 붙어 다닙니다. 무슨 공식처럼. 자, 지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1년 만에 부산행, 대통령이 부산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도넘은 선거 개입 아니냐, 이거 탄핵 사유 아니냐면서 크게 경로했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이냐면서요? 저는 대통령이 부산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지나치게 언급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또 품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은 네. 그 뭐 또 그 스케줄대로 네. 움직일 수밖에 없고 예. 또 여당의 입장에서는 또 약간 전략적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해서 네. 그 판단은 그 국민들과 부산 시민들이 좀 잘 하실 거라 보고 있거든요. 아, 네. 예, 우리가 매년 어찌 보면 선거가 있는데 그 매년 선거 있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것도 그렇죠.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놀아야 되냐 선거 지으면은 이런 얘기 나오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 지역에 특히 지방 도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을 이 투입을 좀 정부가 더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그 지방의 그 부산이나 경남 이 일대가 상당히 그 지역 경제가 어렵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힘을 모아서 좀 경제를 좀 살리는데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비판만 하지 말고 비난만 하지 말고 경제 살리기 그 위해서 손을 잡아야 된다. 국민의힘의 그 이제 논조를 보면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로까지 말을 했어요. 그 이제 아쉬운 거는 네. 국민의힘에서 조경태 의원님처럼 네.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네. 좀 합리적인 네. 원칙적인 합리적인 그런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게 유감이고요. 네. 지금까지 보면은 코로나 전국에서는 시대적인 위기 상황을 국민들이 맞이해서 불안해하고 지금 아주 두려움의 시대지 않습니까? 네. 이때는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방역이 잘 되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고 또다시 백신의 시간이 왔으면 이 백신이 공정하고 질서 있게 잘 국민들이 맞을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도우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정치권에서 지금 위기를 항상 발목 잡기로 지금 일관을 하니까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마음을 못 잡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부터 네. 이제 우리 정치가 달라지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 가지고 네. 좀 합리성에 좀 바탕하는 그러한 사고를 하고 주장을 하는 게 물론 저희 여당도 반성할 점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서 저희 다선 의원들이 좀 솔선해가지고 네. 좀 합리적인 그런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런 토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작지만은 네. 그런 좀 실천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바라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우리 조경태 의원님 얘기를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듣습니까? 어쨌든 정치가 내로남불로 흘러가서도 안 되고 예. 또 국민의 안위와 그 국민을 그 행복을 위해서는 좀 다소 좀 지나친 정쟁은 좀 소모적이고 지나친 정쟁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네. 그게 좀 건전한 그 정치 문화를 조성시키는 거라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짧게 묻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가덕도 신공항 해야 됩니까? 네, 저는 이걸 그 초선 때부터 계속해서 주장했던 사업이고요. 네. 아시다시피 부산이 해양 수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동안에 그 어떤 그 공항만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그 후진성을 면치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국제공항의 경우에는 2002년도입니까? 그 큰 중국 민항기 네, 그 사고가 사고가 있었지 있었죠. 않습니까? 따라서 안정성도 확보하고 24시간 뜨고 가라앉음으로써 그 좀 쉴 새 없는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까?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도 촉구했습니다. 그 이 문제는 그 좀 약간 그 다른 차원인데요. 네. 대구 그 경북 그 통합 신공항은 이미 작년에 결정이 확정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구 공항 도심지 한가운데 전투기가 뜨고 가라앉음으로써 소음이 너무 심한 거죠. 소음 피해가. 예. 그래서 이것을 군이 의성으로 옮기기로 돼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지금 그 기부 대양려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대구 공항에 있는 이제 땅 부지를 활용해서 군이 의성에 이제 짓는데 근데 저는 기본적인 그 민간 공항에 대한 인프라는 국가 지원을 좀 어느 정도 좀 해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가덕도에도 뭐 수십조 원의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대구 경북 신공항에도 여기에도 수조 원일 텐데 이거 괜찮을까요? 저는 그 대구 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기 이전하기로 정부하고 다 협상이 끝난 거거든요. 네.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공항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저는 정부가 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걸 가지고 또 가덕도 신공항에 걸림돌을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네. 가덕도 신공항은 내일 아마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데 내일 그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당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아, 그래요? 예, 여당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줌으로써 네. 여야가 모처럼 좀 합의 정신에 의해서 내일 통과되게 되면은 가덕도 신공항은 아마 차질 없이 잘 진행되리라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특례 조항 너무 특혜다. 이거 이런 비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부산이 그동안에 해양 수도로서 또 그 지방 도시를 이끌어나가는 중추적인 도시로서 그동안 상당히 좀 소외 아닌 소외를 많이 느끼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늦었지만 정부와 우리 정치권에서 한마음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물론 군데군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네. 우리가 이 단순하게 부산의 발전으로만 보지 말고 네. 국가 균형 발전과 또 넓게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는 면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민석 의원도 열심히 노력하셨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배는 가듯이 네. 우여곡절 끝에 내일 가덕도 특별법 가덕도 신공항 네. 특별법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거라고 이제 보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에서 시작된 가덕도 공항이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결실을 맺는 그런 역사적인 시간이 내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겠네요. 여러 가지 타당성 문제라든지 예타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는 국회에서 계속 더 이제 따지고 또 이후에 실무적인 과정에서 심의를 꼼꼼하게 이제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과연 지금 국민의힘에서 네. 이 가덕도 특별법에 대한 당론이 모아졌느냐. 여전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가덕도 신공항 흔들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논리와 주장을 가지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설득을 해서 깔끔하게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모아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요. 네. 두 번째로 가덕도 신공항은 영남 지역에 필요한 국제공항을 만드는 건데 네. 이것을 TK 지역에도 하나 만들고 PK 지역에도 만들고 이건 재정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경태 의원님의 또 당대표를 또 출마하셔야 되니까 또 TK에 많은 또 국민의힘 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심정을 이해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신 있는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정비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때는 조경태 의원님이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1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올해 초등학생이 된 성찬이는 학교에 간다는 생각에 설레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면서 늘 사람이 그리웠던 성찬이. 얼른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성찬이에게 예쁜 책가방을 사주고 학교도 직접 데려다주고 싶은데요. 혹시 그럴 수 없게 되는 건 아닐지 겁이 납니다. 얼마 전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일어서는 것조차 버거워졌기 때문입니다. 25년째 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던 할머니는 갈수록 무너져가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성찬이와 할머니의 차디찬 일상이 곧 다가올 봄처럼 따뜻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돼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적으로 흐리거나 구름량이 많은 편이고 충청 이남 지방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수는 지역에 따라 건조함을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비교적 적은 양이 되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폭우가 우려됩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의 경우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제주 지역으로는 20에서 60mm로 비교적 많은 양이지만 남부 지역으로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남과 경상 서부 내륙에도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계속해서 충청 이남 지방으로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날이 흐리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영동과 남부 지방은 흐리고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높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0도, 낮 최고 기온은 무려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제는 이번 주 후반부 강풍이 위험 요소입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와 전남, 남해안,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경상권 해안의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강한 바람은 글피까지 오랜 기간 예상되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북, 영서, 경북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7.9도, 습도는 26%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정비록 이어가고 있습니다. 6081님께서 이분 이름은 모르지만 정말 멋진 분이네요. 야당에도 이런 분이 계시다니 존경합니다. 당대표 추천입니다. 이거 조경태 의원님, 이거 팔촌 동생 아닙니까 이거? 뭐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5562님 이렇게 또 조경태 의원님은 바로 인정합니다. 대통령 부산 가는 거 그럴 수 있지. 이게 너무 헐뜯지 말자 이렇게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5562님께서 답답합니다. 선거용으로 여당이 떠드는 거죠. 이미 국토부가 밑장 가는 거 안 보입니까? 선거 끝나면 타당성, 합리성 거론하면서 가덕도는 무효화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그 가덕도 신공항 부분은 그 국가 균형 발전적 시각과 또 부산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해양 수도로서의 네.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그 저는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대구의 그 통합공항은 이게 대구에 있는 기존의 공항을 이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액을 다 국가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 기존에 있는 대구 공항에 있는 그 부지를 이제 매각하고 그걸 개발해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공항을 짓는 거거든요. 큰 재정 부담은 또 예, 더 훨씬 더 들죠. 그래서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그 지금 현재로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데 네. 사실 지방의 재정이라는 것은 좀 뻔하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그 부분의 일부를 그 국가 재정이 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가덕도 신공항 문제하고는 좀 별개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선거 개입했다고 막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조경태 의원은 네, 그도 말씀드리지만 좀 지나친 그 해석은 이게 그야말로 그게 정치 공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 우리 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부산시장 선거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어떤 분위기도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도 있지만 네. 이게 결격 사유가 어쨌든 그 전직 그 시장의 성추행으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잊지 않고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님 이 네, 얘기 나올 줄 그렇습니다. 알았죠? 그 참 뭐 레코드판 계속 트시는 것도 아니고 이양제 낙장 불입이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는 시작이 아니, 됐는데요. 오선 이제 의원의 문제는 품격 얘기했는데 낙장 불입이 왜 나와요? 그보다 더 꼭 집히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어요. 이미 네. 판은 벌어진 거예요. 자, 네. 근데 서민의 눈높이에 문제는 네. 서울이든 부산이든 예. 선거 분위기가 안 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그럴까? 지금 국민들은 첫째 코로나 때문에 이게 죽느냐 사느냐 예. 집안에서 정말 방콕하면서 네.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네. 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둘째 민생의 문제가요. 네. 제가 그저께 점심 때 명동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는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를 하길래 네. 제가 요즘 어렵죠. 그러니까 아유 의원님 여기 종업원들 9명 있었는데 8명을 내보냈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나라 한복판에 명동의 식당이 그 정도면은 좀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자들이 곡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네. 자영업자들이 문 닫을 이런 판에 선거라는 거에 관심이 생기지가 않겠죠. 네.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좀 몇 차례 이제 다녀보면서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회의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부산에서 가장 잘 나가는 후보 있지 않습니까? 네. 박모 그 예비 후보께서 저는 과연 저분이 정치를 해서가 될 건가? 본인이 모시던 주군이 감옥에 있고 그리고 그 제목이 뭡니까? 정말 국가 권력을 가지고 농간을 부리고 사기를 친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분을 가장 핵심에서 모셨던 청와대에서 뭐 정무수석도 했고 특보도 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정치 도의상 상식상 자숙을 해야 될 시기이다. 네. 자기 주군은 감옥에 있는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표를 구걸하는 이러한 정치 문화의 행태는 참으로 서글픈 행태인 거죠. 그리고 그런 분이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 네. 참 우리나라 정치가 네. 이랬어야 되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네. 국정원 불법 사찰의 핵심 인물로 책임자로 지금 지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몰랐다고 하면서 저는 이거 몰랐을까? 몰랐다고 하면은 무능하거나 직무유기고 네. 몰랐을 리가 없다고 국민들이 믿는 건데 그래 알았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찰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정직하고 솔직한 정치인의 모습인데 네. 그걸 아직 부인해 버리니까 네. 참으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부산 민심이 박형준 후보에게 지지를 더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의 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어떤 그 개인이나 후보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조금 더 그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 후보가 안민석 의원님 신중하지 아니, 않다는데 네. 국가 권력을 가지고 네. 사기를 쳤다는 표현은 저는 좀 아니 부적절한 그 반응이고요. MB가요. MB가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명박 혹시나 대통령 얘기 나오니까 바로 또 제가 이제 쓰고 청취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이제 그 후보에 대한 예. 저 비판으로 들려서 네. 좀 그렇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국정원 사찰 문제는 네. 역대 정권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제가 지난번에도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은 네.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네. 역대 정권에 대해서 그걸 쭉 다 해보자. 다 한번 네. 살펴보자. 일단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죠. 노무현 정부 때는 없었고 김대중 정부의 초기에는 있었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역대 정권 얘기를 다 해보자. 네, 선거 네. 끝나고. 제가 지금 1월 달부터 조경태 의원님하고 이
주진우 라이브 출연을 하면서 네. 조경태 의원님께 배우는 것도 많이 배우고 또 제가 몰랐던 장점도 많이 알고 그러는데 정말 딱 돋보이는 단점 하나가 있네요. 아, 그래요? 뭐예요? 물타기의 명수시네요. 아, 그래요? 예, 아까도 정유라, 조민 물타기 하시고 최순실도 얼마나 억울했으면 안민석을 고소했을까 그렇게 또 물타기 하시고 꼭 그렇게 막 한 건 아닌데. 이번에도 아니 역대 정권이 다 저 불법 사찰하지 않았냐라고 네. 물타기 하시는데 네. 팩트대로 하면요. 네. 노무현 정권에서는 정부에서는 단 한 차례 민간인 불법 사찰이 없었고요. 이번에 이 건은 여야원 299명 전체를 다 MB 정부 때 사찰을 한 것이고 네. 그것을 민정수석이 국정원에 요구를 한 것인데 네. 민정수석 위에 정무수석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정무수석이 몰랐다고. 아니, 10년 전 일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법 사찰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돼가지고 정치인은 정직한 게 생명이라고 봅니다. 네. 정직하지 않고 알았고 많은 개입을 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경악스러울 것이죠. 아니 우리 조경태 의원님만 여쭤볼게요. 네. 과연 그 시절에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후보가 불법 사찰 과거 정권에도 했다 그런 말씀하면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이제 물타기가 제 눈에 읽혔으니까 물타기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박형준 정무수석이 MB 시절에 이 불법이란 표현도 안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299명 사찰한 거를 과연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좀 선거는 좀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해서 하고 네. 일단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진실 규명은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네. 얼마든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네. 밝혀낼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네. 진작에 개헌하자 말자. 네. 어찌 보면 여당에서는 가장 힘이 셀 때 아닙니까? 개헌하자 말자 그때 당시에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고요. 그래서 선거를 이제 곧 목전에 둔 상태에서 어떤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도 조금 이거는 좀 지나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앞서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 주시다시피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 코로나와 관련된 정말 우울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좀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그리고 정부는 국가 재난지원금만 그냥 현금으로 이게 주다시피 하지 말고 이래서 여러 가지 세제 공제라든지 또 긴급 은행 대출이라든지 이건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씩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여야가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소상공인들 어려우니까 좀 대출을 유예하거나 이자를 좀 깎아주자 이런 민생 문제에 집중하자는 거에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식당의 종업원 9분 중에서 8분을 정리를 했다는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서민 경제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서민 경제를 보호하는 핵심은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문 닫지 않도록 자영업 식당에서 일하는 그런 종업원들이 해고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영업자들을 보호를 하는 것인데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미 선진국은 이렇게 지난해부터 그렇게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피해 손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저희 국회 초선 의원 중에서 민병덕 의원이 있어요. 예. 이분이 자영업 손실 보상법을 발의를 하고서 네.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회를 하고 있어요. 예. 지난주에 토론회에서 저도 참가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교포 한 분의 사례를 발표를 했어요. 네. 이미 지난해부터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미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민병대 의원이 내일은 일본의 사례를 또 가지고 토론을 해요. 네. 다음 주에는 유럽의 사례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지금 현재 파악한 거로는 대부분의
대부분의 선진 국가라고 하는 우리도 이제 OECD 국가고 우리가 이미 세계에서 3050 그 국가의 반열에 7번째로 좀 들어가 있어요. 네. 3만 물 이상 5천만 명 이상 인구가 되는 3050 반열에 7번째로 들어가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선진국가에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민병도 의원님이 발의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이걸 가장 저는 코로나 관련 법안 중에서 한 지금 40개가 올라와 있는데 가장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신속하게 이 법을 발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어떤 법안, 이런 법안이 빨리 처리돼야 될 텐데 어떤 법안이 처리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국회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내일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라는 네.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좀 살펴보니까는요. 네. 비도덕적인 중대범죄, 살인이라든지 네. 폭행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중대범죄입니다. 성폭행을 저지른 의사들에 대해서 영구히도 아니고 네. 일시적으로 면허 자격을 박탈하자는 거예요. 네. 이 법은 두 가지 그런 원칙을 담고 있다 봅니다. 첫째는 우리 사회가 특권 없는 사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네. 어느 집단이든 국회의원이건 변호사건 전문직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모든 전문직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지만은 네. 특정 전문 집단 의료인들이라 그래가지고 낮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건 특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의료법은 개정돼야 되죠, 조경태 의원님? 네, 저는 지금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형평의 원칙에 대해서는 좀 원칙적으로 저도 틀린 말이 아니다 하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아닙니까? 네. 지금 이 코로나와 지금 이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로부터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의료진 의사의 의료진들의 전문가들에게 또 이 고마움을 표현을 못할 망정 이 면허증을 박탈시키겠다고까지 하니까 상당히 지금 그 의료 쪽 단체에서는 총파업 카드까지 이렇게 꺼내들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코로나를 엄중한데 왜 하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일본이 지금 백신의 지금을 가지고 왔지만 이게 제대로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렇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막상 이게 백신이 도착했어도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이걸 백신을 이게 국민들께 나올 건가에 대해서 예방 주사를 놓을 건가에 대해서는 이게 경험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의료진들이 일단 코로나와에 대해서 종식될 때까지 잘 싸울 수 있도록 저는 이게 환경을 조성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전문가 간담회는 아까 말씀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도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갑작스럽게 법을 개정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의료진들하고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이걸 점차적으로 의견을 좁혀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왜 하필 있어요. 지금이냐 민석?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의사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의사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아주 순수한 의사들 현장에서 코로나 시대에 묵묵히 헌신하고 또 각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이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정치적 편향의 의사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의협 지도부가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재작년에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재작년에 알게 된 게요. 지금 의협 회장하고 있는 최대엽 회장이라는 분이 최대집 그분이 지난해 저를 고소를 또 했어요. 아, 그래요? 또 고소했어요? 왜 그분이 저를 고소를 합니까? 뭘로요?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요. 그분이 저를 고소할 내용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최대집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완전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지 말라고 청와대에서 1인 시위까지 했던 그런 아주 정치 편향에 그런 이제 의사분들이고 지금 의협의 지도부가 그런 회장 중심으로 있으니까 상당히 정치 편향적인 그런 의사고 이거 뭐 의료법 개정안 통과시키면은 의사 파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제 주위에 있는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번에 이 의료법 개정안 이거는 우리 의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건 필요하다. 불량한 의사들을 걸러내야 된다라고 하고요. 총파업 대부분의 선량한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번 총파업에 대해서는 전혀 동조하지 않을 겁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의료법 통과됩니까? 저는 아마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만은 네.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 사람의 의료 전문가라도 좀 필요한 좀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문가들이 있어야만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필이면 왜 이 코로나가 있는 이 전국에 또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피해를 누가 입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입는 거거든요. 국민이 있죠. 그래서 뭐 반쯤 파업, 부분 파업이 되든 전체적인 파업이 되든 어쨌든 그 국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의 어떤 그런 방식보다는 지금 그 의료업계, 의료 전문가들하고 좀 더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이런 부분이 법이 발의가 돼도 저는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에서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의료법 개정안 이거는 이미 여야가 보건복지위에서 충분하게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했어요. 검토를 한 사안인데 네. 이것을 정영태 의원님의 이런 저런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은 이 동의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부정을 하자는 말씀이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너무 뜨거웠습니다. 정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민석, 조경태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인데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송파 부근부터 토평까지 15km 구간 지나기 어렵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일산부터 송내까지 18km 구간 정체 이어졌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구리 쪽으로 살펴지는 긴 구간 정체는요. 도래분기점 부근부터 송내까지고요.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지나기 어렵다가 다시 고양분기점부터 노고산 2터널까지 또 한 번 긴 구간 답답합니다. 서울 시내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으로는 금천교와 광명교 사이 2차로에서 차량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길은 잡혔고요.